간이식 동의서 한 장 때문에 회장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 이 집안에서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은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의사가 말했거든요. 적합하십니다. 이 말이 뭐 하나만 딱 말해주는 느낌이면 좋겠는데요. 이상하게 은호 귀에는 수십 가지 의미로 갈라져서 들렸습니다. 우진 오빠를 살릴 수 있다. 엄마 성희가 원하던 그 그림이 완성된다. 지역 인수권에도 뭔가 연결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일 깊은 곳에서는 이제 진짜 도망 못 간다. 이 생각이 조용히 올라왔어요.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가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뻗은 사람은 성희였는데요. 성희는 종이를 받아들고 잠깐 숨을 고르더니 은호를 향해 웃었어요. 이건요, 그냥 절차예요. 혹시 모를 위험 설명하고 동의받는 거.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게 고개 끄덕임인지 그냥 목이 굳은 건지 본인도 잘 모르겠었어요. 종이 제일 앞장에는 예상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수술 위험, 후유증, 회복기간. 근데 의사가 설명을 넘기려는 순간 종이 뒤쪽에 얇게 스테이플러로 붙어있는 추가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뭐예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의사는 잠깐 멈칫하더니 익숙한 톤으로 말했어요. 재단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에요. 치료비나 이후 관리비 같은 거 그쪽에서 부담하는 조건 같은 겁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희가 대신 받아서 넘기려는 순간 순이가 그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애가 직접 보게 둬요. 순이 목소리는 떨렸는데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어제 봤던 그 충격적인 문자 이후로 순이는 사람을 믿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날 얘기 이제 말해야 하지 않겠어? 내간이 아니라 그때 그 진실이 필요한 거야. 문자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았어요.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뭘 말하는지도 정확하진 않은데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순이 눈에는 모든 서류와 말들이 다 의심스럽게 보였거든요. 은호는 재단 서류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면서 읽어내려갔어요. 공여자 한유라. 본명을 보는 순간 심장이 욱하고 내려앉았는데요. 간이식 이후 공여자 한유라에 대한 의료비 및 생계 안정 지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이상했어요. 단 본 지원은 재단 및 관계법인과의 향후 사회공헌 프로젝트 참여, 이미지 활용, 지분 신탁 구조와 연동될 수 있으며 은호는 거기서 읽기를 멈췄어요. 지분 신탁.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느낌만큼은 아주 익숙했어요. 그냥 공짜는 없다는 느낌이요. 성희가 재빨리 말을 덧붙였어요.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재단에서 내 앞으로 계좌 열어주고 장학금처럼 도와주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복잡하게 안 봐도 돼. 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왜 지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병원 종이에?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고 성희는 순이 쪽을 한번 짧게 째려봤다가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어요.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따로 설명할게요. 그날 병원에서 나왔을 때 은호 머릿속에는 아주 단순한 문장이 떠 있었어요. 내가 사인하는 이 종이가 우진 오빠 간만 바꾸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시각 회사에서는 지역이 법무팀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지역은 AP 인수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면서 관련 재단 계열사 서류를 모조리 다시 검토하고 있었어요. AP 회장이 했던 말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조건 해석이 흔들리면 사람도 같이 흔들린다. 법무팀에서 건네준 파일 중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한유라. 지역은 손을 멈췄어요. 서류 제목은 이랬어요. 재단 지원 연계 사회공헌 프로젝트 및 지분 신탁 구조 내부 검토안. 이름만 들으면 되게 멋있는 문서 같은데요.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였어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여자에게 재단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되 그 지원 과정에서 회사 이미지, 브랜드, 지분 일부를 묶어서 화려한 날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패키지화하겠다는 계획. 문제는 이 특정 조건에 은호 본명 그리고 우진 이름이 같이 올라와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역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이 사람들 간이시까지 브랜딩할 생각이었네. 이 생각이 든 순간 머리 뒤쪽이 서늘해졌어요. 지역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거 내 쪽에서 올린 구조야. 성재는 회의 중이었는지 짧게 받아서 단답만 했어요. 법무랑 재단 쪽에서 같이 짠 거야. 왜? 왜라니? 여기에 한유라 이름이 왜 있어?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성재는 깊게 숨을 쉬더니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역, 어차피 재단 돈 들어가는 거고 내가 하려는 인수 구조에도 도움이 되는 그림이야. 서로 윈윈이야. 누가 누구랑 윈윈인데. 지역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의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회사가 은호강 가지고 구조 짜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성재는 바로 감정적으로 튀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부사장이라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위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감정 섞지 말고 보자. 재단이 비용을 감당하고 회사는 이미지를 얻고 공여자는 지원을 받는 구조야. 나쁜 거래 아니야. 지역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제는 거래라는 말이 나온 시점부터야. 그 통화가 끝난 뒤에도 지역 머릿속에서는 한 장의 종이만 떠 있었어요. 간이식 동의서. 그리고 그 뒤에 달라붙은 재단 문서들. 이건 의료 동의서가 아니라 계약서야. 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 지역은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병원 가족 상담실에 사람들이 모인 날 은호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순이는 동의서 내용을 여러 번 읽었는지 모서리가 이미 살짝 구겨져 있었고요. 성희는 화장까지 고쳐온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 눈밑이 까맣게 꺼져 보였어요. 성재는 정장 차림 그대로 왔는데 회사에서 방금 나온 티가 났어요. 넥타이 매듭이 아주 약간 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지역이 들어왔어요. 지역은 문 닫히기도 전에 바로 말부터 꺼냈어요. 오늘 사인하는 건 잠깐만 미루면 안 돼요. 성의 얼굴이 먼저 굳었어요. 왜 또? 지역은 숨을 고르면서 동의서를 가리켰어요. 이거 뒤쪽 서류까지 다 읽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성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 읽어봤어요. 어른들이랑 법무에서 다 검토한 거래요. 지역, 이건 가족 문제야. 회사 사람으로서 끼어드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지역은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은호 편 사람으로서 끼어드는 거예요. 은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지역 선배. 느낌상 오늘 이 방 안에서는 두 종류의 말이 부딪힐 거라는 게 딱 보였어요. 가족이라서라는 말과 은호 편이라서라는 말. 순이는 의사에게 짧게 물었어요. 이 동의서 지금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수술 일정이 조금 미뤄질 수는 있지만 강제로 서둘러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결정이 정말 중요해서요. 이 말에 순이는 아주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 순간 성희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성희가 말했어요. 우진이 상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검사 적합 든 것도 감사한 일이야. 지금 결정 안 하면 그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는 보장 없어. 성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서 방 안 공기가 더 답답해졌어요. 모두가 맞는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도 완전히 옳은 사람은 아닌 느낌이었거든요. 지역은 슬며시 동의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럼 최소한 이 재단 서류는 다시 이야기해야죠. 지역이 뒤쪽 장을 펼쳐 보이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종이로 모였어요. 성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기서 그걸 왜 꺼내?
여기서 아니면 어디서 꺼내야 돼. 지혁은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살짝 떨렸어요. 간이식 동의서에다 왜 지분 신탁이라는 말을 넣어요? 왜 은호 이름을 회사 구조에 묶어? 지역 질문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성희가 한숨을 쉬면서 설명하려 했어요. 지역, 이건 그냥 재단이 책임지고 돕겠다는 구조야. 애가 앞으로 살면서 돈 문제 안 걱정하게 공부도 다시 할 수 있게 그런.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순이가 말을 잘랐어요. 그럼 그렇게만 쓰면 되지. 왜 회사 지분이니 신탁이니 후계니 하는 말이 같이 들어가요? 순이는 문자를 발견했던 그날 밤부터 어쩌면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진실이 필요한 거라는 문장은 간이식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 전체를 가리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성재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이건 우리 쪽에서도 쉽지 않게 설계한 거야. 회장님 쪽에서 우진의 치료비를 그냥 기부처럼 내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얘기 나와. 그래서 아예 투명하게 구조를 짜자는 뜻이었어. 지역이 웃음 비슷한 걸 흘렸어요. 투명하게. 간준 사람 이름을 회사 서류에다 박아 넣는 게 투명한 거야. 성재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럼 아무 말도 없이 뒤에서 돈만 오가고 누가 누구한테 빚졌는지 헷갈리는 게 더 나은 거냐? 두 사람 말이 부딪히자 은호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진이 사는 확률. 내가 평생 피곤해질 확률.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찾았을 확률. 지분 때문에 찾았을 확률. 지역이 이 서류를 보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확률. 계산은 계속 이어졌는데 어느 하나도 100%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인생이 퍼센트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은호는 자꾸 머릿속에서 숫자를 붙이고 있었어요. 지역은 결국 동의서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종이 위에 지역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이 상태로는 사인 못하게 해야겠네요. 지역이 말했어요. 은호가 뭘 선택하든 이런 조항이 들어간 서류에다 이름 쓰게 둘 순 없어요. 그 말과 동시에 지역 손이 살짝 비틀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찢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성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서 종이 한 귀퉁이를 붙잡았어요. 그건 내가 찢을 종이가 아니야. 성의 목소리는 낮았는데 칼날 같았어요. 성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종이 반대쪽을 잡았어요. 계약서야. 여러 사람 사인 들어간 거야. 감정 상했다고 찢는 장난감 아니야. 세 사람이 한 장의 종이를 끼고 서 있는 모습은 좀 웃기게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그냥 숨소리만 거칠게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손이 조용히 종이 위에 올라왔어요. 은호였어요. 잠깐만요. 은호가 말했어요. 이 종이 제 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제 이름, 제 간, 제 인생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찢을지 말지 정할 권리는 적어도 제 손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순이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지역, 성희, 성재, 세 사람 손 위에 은호 손까지 포개진 순간 동의서 한 장이 이 집안 전체를 상징하는 물건처럼 보였어요. 잠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역은 종이를 놓지 않았고 성희도 힘을 빼지 않았고 성재도 버티고 있었어요. 은호는 그 사이에서 스스로도 몰랐던 말을 꺼냈어요. 저 간 줄게요. 방 안의 공기가 한 번에 움직였어요. 우진 오빠가 살 수 있다면 제가 검사 결과 나쁘다고 거짓말하는 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은호는 손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가 일부러 조금 힘을 뺐어요. 이렇게는 못 줘요. 제 간을 주는 대신에 제 이름까지 회사 구조에 갖다 쓰는 건 저는 동의 안 해요. 지역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성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다 너 도와주려는 구조야. 엄마가 날 도와주려는지 회사를 도와주려는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적어도 재간을 가지고 거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재가 난감한 듯이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그러면 구조를 다시 짜야 돼. 시간도 더 걸리고 회장님 설득도 다시 해야 하고. 지역이 그 대목에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라는 거였죠. 회장님한테 인수구조 바꾸자는 얘기하려고 했어요. 재단, 회사, 지분 구조에서 은호 이름 빼고 가자고. 성희가 지역 쪽을 노려봤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 치료비, 이후 관리비, 우진이 앞으로 살아갈 비용까지. 누가 그걸 다 떠안을 건데. 지역은 잠깐 말을 삼켰다가 아주 단순하게 말했어요. 원래 회장님이 떠안아야 할 거였죠. 그 말은 회사 논리로 보면 너무 순진했고 가족 논리로 보면 너무 냉정했어요. 그래서 방 안 누구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은호는 내 손 사이에 끼어있는 종이를 바라보면서 말했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종이는요, 오늘 찢지 말아요. 모두가 동시에 은호를 쳐다봤어요. 대신에 조항부터 찢어주세요. 지분이니 신탁이니 후계니 하는 말들. 그것 빼고 나머지에 제가 사인할게요. 순이가 아주 작게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그 말이 듣고 싶었어. 지역은 동의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제가 해볼게요. 구조 바꿀 수 있는지. 인수 조건이든 재단이든 회장님이든 한 번 더 설득해 볼게요. 성재는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지역, 너 그러다 인수 통째로 날아가도 버틸 수 있어. 지역은 대답 대신 은호를 한번 봤어요. 은호 눈에는 두려움,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확신이 함께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지역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인수는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종이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한 번밖에 못 남아요. 성희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기가 평생 쌓아 올린 것들과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뒤늦게 붙잡은 것들이 같은 종이 위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상담실 문을 나오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완전히 결론 나지 않았어요. 동의서에는 아직 사인이 없었고 재단 조항은 그대로였고 우진 수술 일정은 미정이었고 지역 인수 구조는 다시 계산이 필요했어요. 성재 부사장 자리도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제부터는 간이식 동의서 한 장이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느냐보다 누구의 기준으로 해석되느냐가 이 집안과 회사의 권력을 갈라놓을 거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다시 문자를 보내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날 얘기 아직 끝난 거 아니지. 내가 종이를 찢지 못하면 누군가는 대신 진실을 찢을 거야. 은호는 그 문자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왠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오늘 잡았던 동의서의 감촉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이 사람들의 삶을 쥐고 흔들겠구나 하는 걸요.